대표님께서는 미국 사신 지 얼마나 되셨죠? 저 9월 달 지났으니까 이제 만으로 31년 됐습니다. 와, 그러면 형님은? 저는 딱 만으로 30년 됐네요. 저는 만으로 지금 이제 10년 가고 있으니까 와, 그럼 미국에서 정말 오래 사셨네요. 그렇죠. 저 여기 애틀란타로 왔었을 때 여기 식당도 2개밖에 없을 때 왔었고 마트도 사실 지금처럼 이렇게 대형 마트가 있지도 않았을 때 왔고 그랬던 것 같아요. 한인들 숫자가 지금에 비교하면 굉장히 적은 숫자만 있었을 때 왔었으니까. 지금은 한인 마트만 해도 거의 한 7개, 8개 되지 않습니까? 그쵸. 네. 그때 제가 올 때는 직항이 없어갖고 LA에서 갈아타고 왔으니까 지금은 직항이 하루에 한 대씩은 있죠. 뭐 하루에 한 네. 대씩은 있죠. 델타가 한 대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대한항공, 대한항공. 최근에 발표 나온 거 보니까 아메리칸 에어라인도 인천에 아. 입항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대표님이나 형님이나 미국에서 오래 사셨는데 미국 사는 것과 한국 사는 거에 차이점 이런 게 뭐가 있을까요? 차이점들 가장 두드러지게 차이가 나요. 제가 느낀 걸로는 미국에서는 군인에 대한 예우나 이런 게 뭐 금전적 보상이든 뭐든 이게 굉장히 좋구나라고 맞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저는. 한국은 군인이라고 하면 뭐 비하하는 얘기로 군발이라고도 하는데 미국은 정말 그 군인에 대한 예우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렇죠. 네. 특히 무슨 전쟁이 해외에서 있거나 할 때 이 징병돼서 비행기 갈아타고 하는 군인들이 탑승을 할 때는 입국할 때는 박수 쳐주는 사람들 부대가 또 나와서 막 환영해주고 항상 이 사람들한테 먼저 양보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비행기 탑승하는 것도 그렇고 좋은 자리도 먼저 앉으라고 하고 그런 거 보면서 이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입대해서 군에서 복무하는 기간에 따라서 받는 혜택도 굉장히 많고 급여도 작지 않더라고요. 네. 그렇죠. 네. 장교들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고 일반 사병이라 하더라도 군대를 이제 본인이 이제 퇴역을 하고 난 다음에 받는 혜택이 자동차 살 때, 주택 구입할 때, 의료보험. 의료보험 뭐 여러 가지로 네. 혜택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보면. 융자할 때도 돈 한 푼도 안 들이고 전액 그쵸. 융자를 받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융자의 꽃은 역시 VA로운 군인들 융자. 다운페이 전혀 없이. 다운페이 없는데 융자 보험도 없고 네. 이자도 제일 낮고. 혜택이 정말 좋은 거네요. 예. 혜택이 어마어마하죠 사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뭐 의대를 졸업하고 그 학자금 있는 거를 군의관으로 그러니까 복무를 하게 되면은 그 금액을 이제 환산해서 학자금을 다 탕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와. 네. 의과대학 학비가 어마어마하게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많이 들어간다고. 아마 최소 5년인 걸로 알고 있는데 5년에 어디 가서 복무하느냐에 따라서 그 학자금 받았던 거를 탕감해 주는 정책도 있고 하여간 이 나라는 제가 군대를 안 갔다 왔으니까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한국하고 느끼는 거의 차이는 이 사람들은 군인에 대한 예우가 정말 굉장히 좋다. 좀 답답한 부분도 있어요. 막 슈퍼마켓이나 이런 데 가서 뭐 물건을 구매할 때 보면 제가 뭐 몇 가지를 구매하지는 않았는데도 뭐 캐시를 찍어주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너무 느긋하신 거예요. 아, 맞습니다. 미국은 전반적으로 다들 엄청 느립니다. 네. 우리 한국 분들이 볼 때는 정말 얘네들 이렇게 하고도 먹고 살 수 있는 거야? 뭐 이런 생각이 그렇죠. 들 정도로 한국에서 바로 오신 분들은 답답하죠. 네. 정말 일 처리하는 흥에 것들을 겨우면 음악도 듣고 네. 뭐라고 해도 신경도 안 쓰고 뒤에 줄 서가지고 쭉 기다리고 있어도 앞에 손님하고 스몰 토크 한다고 그렇죠. 농담 따먹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답답함. 단순하게 자동차에 주유를 넣으러 가도 네. 한국에서는 이렇게 직원들이 나오셔서 빨리빨리 대처해 주시고 얼마 해드리겠습니다 하고 주유를 해주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미국에 와서 처음에 주유소를 갔는데 어떻게 해야 어떻게 되는지 하는지를 모르겠다. 모르니까. 예, 예. 그런 일도 다 많았어요. 셀프로 해야 되는데 뭘 눌러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는 그렇죠. 근데 한국은 뭐 기름 등급 뭐가 나눠져 있거나 이러지 예, 않고 하니까 그렇죠. 고급유다 뭐 네. 이렇게 예, 예, 얘기를 예. 하는데 여기는 뭐 89, 92, 96 뭐 이렇게 나눠져 있고 예, 휘발유도 그렇게 등급이 나눠져 있죠. 크레딧 예. 카드로 결제할 때도 왜 집 코드를 넣으라고 하는 건지 저는 정말 처음에는 이해를 못했었습니다. 미국 와서 정말 이제 그 놀랬던 부분 중에 하나가 미국은 그냥 다 집들이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중교통도 잘 안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차가 필수품인데 차가 없으면 어디 이동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편의점 같은 것도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가서 뭐 간단하게 뭐 아이스크림이나 이런 걸 사려고 하면 월마트라는 대형 마트를 갈 수밖에 없는데 그 편의점 역할을 대신해 주는 게 주유소더라고요. 그렇죠. 네. 단순하게 저희가 매일 타고 다니는 자동차도
한국에서 구매하는 거랑 미국에서 구매하는 방법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많이 다릅니다. 많이 다릅니다. 한국은 이제 영업소라고 하잖아요. 네. 쇼윈도에 몇 대 갖다 놓고 어떤 차량 테스트해보고 싶다 그러면 이제 그걸 어디 가서 이제 가지고 오시면은 테스트해보고 색상 고르고 뭐 고르고 하면 이제 주문 들어가면 나올 때까지 공장에서 기다리죠. 만들어서 보내주는 미국은 자기 눈으로 직접 보고 그냥 그렇죠. 그렇죠. 나 요놈 딱 찍으면 사는 거고. 네. 미리 차들을 다 옵션별로 만들어서 전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와 가서 이 차가 마음에 든다라고 해서 그 차를 바로 찍어서 그날 바로 근데 사는 한국도 차 살 때 협상 네고시에이션이 되는 건가요? 그냥 정찰제인가요? 한국은 이제 어떤 영업사원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약간의 좀 다를 게 있겠지만 사실상 그렇게 크게 협상은 많이 못 받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가격도 조절이 되죠. 그렇죠. 뭐 예. 같은 현대를 사더라도 어디 가서- 딜러에서 네, 사느냐에 네. 따라서 그거에 따라서 디스카운트가 굉장히 차이가- 그렇죠. 똑같은 차를 사는데도 이 딜러에서 사면 3만 불이 되거나 뭐 이 딜러에서 사면 29,000불에도 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지 않습니까? 아 그리고 아까 쇼핑 얘기 나와서 그런데 미국가 제일 좋았고 놀랬던 거는 물건을 그냥 갖고 가면 바꿔주잖아요 그냥. 아 맞습니다. 입다가 그렇죠. 갖고 갔는데도 바꿔주고 잘못됐다 그러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바꿔주고 100% 리펀드가 되죠. 정말 처음에 왔을 때는 충격받았었어요. 단 영수증은 꼭 예, 갖고 계셔야 영수증. 돼요. 요즘에는 영수증 없어도 결제했던 카드만 보여줘도 해줘요. 그렇죠. 네, 근데 맞습니다. 맨 처음에 미국 왔을 때는 막 쓰다가 그냥 갖고 와서 이거 바꿔줄 수 있나라고 물어보면 아무렇지도 않게 오케이 30일 안에 지금 뭐 코스코는 90일까지도 하고 뭐 이렇게 가잖아요. 코스코는 1년이에요. 1년이에요? 네. 와우 대박. 그러니까 이제 이게 처음에 왔던 사람 입장에서는 와 이 나라는 진짜 소비를 하는 데 있어서의 걸림돌은 없구나. 네. 정말 대박이다. 100% 리턴이 가능합니다. 그 크레딧 카드 회사들이 이제 어떤 서비스까지 많이 나오기 시작했냐면 내가 카드로 이 컵을 예를 들어서 50불에 샀는데 요놈이 갑자기 세일을 해서 가격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프라이스 리와인드라는 게 있어요. 매치를 시키죠. 매출 시켜서 그거만큼 크레딧 다시 돌려줍니다. 그럼 좀 대단한 나라죠. 꼼꼼해야지만 다 체크를. 그게 이제 아마존에도 있어요. 아마존에도 물건을 샀는데 TV 같은 경우는 내가 물건을 산 날짜로부터 해서 2주인 걸로 알고 있어요. 2주 안에 프라이스가 드랍 되잖아요. 그럼 그거를 클레임을 하면 가격을 돌려줍니다. 미국은 소비자를 행복하게 만드는 건 다 하는 것 같아요, 진짜. 그렇죠. 진짜 대단한 나라예요, 진짜. 돈을 잘 쓸 수 있게끔 예. 모든 시스템을 만들어뒀죠. 그러면서 더 소비할 수 있게끔.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게. 근데 느립니다. 저는 이제 고등학교 때 왔기 때문에 학교 생활이 좀 달랐죠. 예. 미국에 처음 오다 보니까 영어가 안 되다 보니까 미국은 제가 왔을 때 배식 문화가 있었잖아요. 점심시간에. 급식. 급식을 해주는데 여러 가지 음식이 많은데 어떻게 오더를 해야 되는지 몰라서 한 6개월 동안은 저도 그거에 슬픈 사연이 있어요. 네. 앞에 친구가 먹는 거를 똑같이 먹었어요. 아는 단어가 그래도 센스가 쌤띵밖에 있네요. 없어. 예, 쌤띵 해가지고 이렇게 먹었던 기억이 나는데. 저는 오전 7시 반에 닭 반마리를 먹었어요. 진짜로. 내가 저 닭이 너무 먹고 싶은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날 아침에 카페테리아에 갔는데 그 로스테리라고 하잖아요. 그게.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저 앞에 있는 애가 이렇게 슬라이스를 해서 먹길래 그래서 이거 그랬더니 막 그 양반이 저한테 물어본 게 어떻게 얼마만큼을 줄까 물어봤는데 발음이 제일 잘 되는 게 해프 그랬더니 닭이 반마리가 나왔어요. 그거를 오전 7시 반에 손에 기름을 묻히면서 야 이거 미치겠구나. 그리고 그때도 초창기였는데 피자를 전화로 한번 오더해봤는데 똑같은 게 3판이 왔어요. 어쩐지 그 사람이 자꾸 아유시원을 물었길래 확실하다 했더니 똑같은 피자 3판이 온 적도 있었죠. 처음에 오면 뭐 있을 수 있는 일이죠. 맞습니다. 지나고 남은 추억이고 그때는 굉장히 당황스럽죠. 일단 세금 구조가 틀리고요. 스테이트별로. 지방세라고 하잖아요. 지방세를 각자 걷는데 예를 들어 조지아는 5.75면은 뭐 테네시나 텍사스는 주세가 없어요. 세금이 없는 스테이트들도 있고 아주 높아서 캘리포니아처럼 스테이트 텍스만 해도 거의 10몇 프로 나가는 데가 있고 알래스카는 세금을 안 내요. 돈을 돌려줍니다. 완전 유전에서 나오는 돈을 배당금을 나눠. 배당금을 나눠줘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낙후되어 있는 지역에 사람을 보내려고 하면 뭔가 이제 보상책이 있어야 되니까 유인이 있어야죠. 네. 네. 그런 부분이 이제 미국의 어떻게 보면 진짜 자본주의가 완벽하게 꼽힌 나라다라고 볼 수 있는 이 나라는 미국은 또 인건비가 비싸지 않습니까? 비싸죠. 그러다 보니까 3D 노동이라고 하더라도 그분들이 오히려 돈을 더 잘 버시잖아요. 네. 그렇죠. 병원비가 어마어마하게 비싸잖아요, 진짜. 예.
의료 여기서 병 걸리면 진짜 이거는 그냥 죽을 날 받아놓은 거나 똑같은 느낌이에요, 진짜. 그리고 의사 만나는데 너무 오래 기다려야 되니까. 맞습니다. 정말 전문의를 만나고 싶어도 어포인먼트를 못 만들면 예약을 못 하면 진짜 갈 수가 없어요. 네. 예. 의료 부분은 한국이 압도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진짜. 의료 보험도 잘 되어 있고 그렇죠. 병원 시스템도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아프면 언제든지 의사를 만나러 갈 수가 그냥 있잖아요. 코로나 때 여기서 그 많은 사람들이 그 고비를 못 넘기고 소천하신 분들이 많다는 게 난 어떤 면에서는 이 나라 같이 부유하고 강대국인 나라가 왜 병원 수가 이거밖에 없을까라는 생각할 때도 많아요. 참 일단 독특해요. 미국 살면 진짜. 아프면 안 됩니다. 의료비는 비싸지만 네. 그래도 미국은 돈이 없어서 병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많이 없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 부분도 차이가 예,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죠. 일단은 치료를 먼저 해주죠. 네. 네. 그 후에 이제 비일이 날아오는 거지 살리는 거는 먼저 해주더라고요. 그 응급실을 먼저 가야 돼요. 그래서. 네. 응급실 라인을 넘어서 뽁 하고 쓰러지면 무조건 살려놔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 미국이라는 나라는 소송이 많은 나라다 보니까 네. 정말 뜨거운 커피 먹다가 뜨겁다고 얘기 안 해줬다고 소송 걸고. 이 나라하고 한국하고 제일 큰 차이는 소송의 사람들이 굉장히 일반화되어 있다라는 거. 본인이 가서도 할 수가 있어요. 지방법원에 스몰 클레임이라고 해갖고 여차문 가갖고 이 사람들은 그게 뭐 당연한 권리를 받아들이는 부분이 있다 그렇죠. 보니까. 소송의 나라. 네, 소송이. 요즘에 미국 분들께서 한국 문화가 발전되다 보니까 여행들도 많이 가시잖아요. 근데 가서 가장 좋았던 게 뭐냐 물어보면 미국에는 레스토랑에 가면은 웨이트레스가 그냥 와서 주문을 받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시간을 걸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키오스크나 바로 음식을 주문할 수 있고 아니면 벨 시스템이 있어가지고 그거는 진짜 미국에 한번 어느 레스토랑에 다 깔고 싶다라고 저도 하시는 최근에 분들 한국 갔다 왔는데 저는 좋았던 게 팁이 없으니까 살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진짜로. 그렇죠. 예. 밥을 먹으면 괜히 그냥 나가도 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 네. 정도로 미안해지죠. 미안하더라고 진짜. 여기서 이제 하도 길들여져 있다 보니까 팁이 여기 많이 올랐잖아요 지금. 많이 올랐죠. 이렇게 단체로 가면은 한 5-6명이 가면 팁이 오토매티클리 차지가 돼 있어요. 맞아요. 그렇더라고 20% 예, 예. 맞나요? 그런 것도 그럼 음식 100불로 시키면 20불로 팁을 줘야 된다는 거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고용주가 다 월급을 줘서 그거를 다 일하시는 분들의 급여가 나가는데 여기는 어떻게 보면 고용주가 일하는 서버들한테 니네가 알아서 받으세요라고 하는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맞습니다. 그래서 니네가 더 많이 받고 싶으면 더 잘 서비스를 서브하고 좋게 해라. 근데 결국은 자기 돈은 안 나가는 거잖아요. 그게 좀 한국하고 되게 큰 차이점이 아닌가 그런 부분이. 처음에 오신 분들은 좀 당황할 거예요. 맞습니다. 200불어치 먹었는데 팁으로 40불, 심지어 50불 내는 경우도 발생하면 놀라죠. 두 분이서는 이제 미국에서 사신 기간이 훨씬 더 오래되셨으니까 이제 조금 느낌이 다르시겠지만 저는 이제 한국에서 오랫동안 일을 하다가 왔기 때문에 미국하고 한국하고 친구들이 많이 물어봐요.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고. 그러면 저는 그냥 가장 흔한 얘기이기도 한데 미국은 재미없는 천국이고 한국은 재미있는 지옥이더라 라고 얘기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정말 심심합니다. 모든 게 느리고 대신 지역마다 틀리겠지만 저희가 살고 있는 조지아 같은 경우에는 공기도 깨끗하고 네, 자연환경이 되게 잘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즐길 수가 있고 그리고 저녁에 할 게 없어요. 미국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 한국도 밤늦게까지 술 먹고 하는 문화가 많이 없어졌던데. 회식 문화가 많이 사라졌다고 많이 들었어요. 네. 없더라고요. 그런데 뭐 조깅이나 운동하시는 분들은 진짜 많지 않습니까? 진짜. 예. 네. 근데 미국에서는 아무리 세이프한 동네라 하더라도 저희 동네라도 밤에 뛰어다닐 수는 네, 없죠. 저는 함부로 그냥 뛰고 싶은 마음이 네, 미국은 생기진 않잖아요. 저녁이 되면 다 집으로 가서 가족들과 함께하는 그런 문화. 네. 그런 부분은 있죠. 전 처음에 왔을 때 너무 할 게 없어서 매일 저녁에 테니스만 쳤거든요. 또 테니스장이 아파트에 공짜라서 그때도 놀랐어요. 저녁에 불도 켜주고요. 네, 불도 공짜인데 어머 이거 공짜네. 그래서 각 그 집들이 있는 सब디비전마다 수영장하고 그렇죠. 테니스장은 반드시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은 미국에서의 삶이 좋게 표현하면 건전하다. 맞습니다. 좀 틀리게 표현한다면 좀 지루하다. 따분하다. 네. 따분하다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자기들이 좋아하는 취미를 하나씩 가지시는 것 같아요. 네. 형님도 골프 좋아하시지 않습니까? 예, 저도 골프 너무 좋아합니다. 네. 잘 못 치지만 즐기는 골프도 보면 한국하고 굉장히 많이 다른 부분이 있거든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캐디가 있습니다. 그렇죠. 캐디가 반드시 네, 따라오게끔 맞아요. 되어 있는데 여기는 캐디가 없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공도 닦아주고 네. 다 다 클럽도 다 도와주시죠. 갖다 직접 네. 갖다 주고 네. 거리도 막 봐주고 다 하니까 봐주시고. 진행도 원활하고 네.
네, 그런 부분은 되게 좋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근데 많이 비싸잖아요. 비싸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직접 그 페어웨이라고 하죠. 페어웨이까지 카트를 못 끌고 가지 않습니까?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근데 여기는 뭐 여기는 들어가니까. 여기는 카트 끌고 그냥 페어웨이까지는 충분히 저희가 다 직접 운전해서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아무래도 이쪽 사람들 사고 방식은 잔디 조금 망가지더라도 더 빨리빨리 움직여야 돈을 그렇죠. 버니까. 그렇죠. 근데 또 여기 이제 골프비가 지금은 많이 오르긴 했지만 예전에는 조금 저렴한 예, 편이었죠. 한국에 예, 비하면. 엄청 저렴했죠. 그러니까 뭐 웬만한 퍼블릭 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40불 정도면 할 수 있었으니까 40불에서 60불 뭐 그렇죠. 이렇게. 지금 거의 한 두 배가 예, 두 배 가까이 되지 100불, 않았어요? 120불 정도. 예. 그래도 아직은 한국보다는 쌉니다. 저 한국은 한국은 진짜 너무 비싸더라고요. 비싸니까요. 이렇게 종이가 많이. 아, 요 근래 한국 갔다 오니까 그거 들리더라고요. 담배 피시는 분들은 잘 느낄 텐데 미국은 아무 데서나 피잖아요, 사실. 네, 그렇죠. 야, 이거 한국 갔더니 흡연 구역 이내에서 피웠다가는 이건 사람 취급 못 받더라고요. 흡연자들은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그렇고 저는 분리수거 분리수거 맡아. 분리수거. 너무 힘들더라고요. 예. 그거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다른 부분. 진짜로 그 분리수거가 있었네. 예. 한국처럼 분리수거가 철저한 나라가 없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모든 쓰레기를 한 번에 다 버려버리잖아요. 이 나라는 땅이 크니까 갖다 그냥 걷어다가 그냥 묻어버리는 거죠. 뭐. 분리수거를 한다 그러면 그런 건 있죠. 박스나 플라스틱 제품만 분리하는 리사이클 하시는 돈 되는 것만. 그렇죠. 그러니까 뭐 제가 볼 때는 미국하고 한국의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무궁무진하게 많을 텐데 금전적인 쪽으로 관련 간다면은 한국은 상속 증여세 이런 것들이 있는 거에 비해서 미국은 있기는 있으나 그 금액이 우리가 걱정 안 해도 될 만큼 그렇죠. 높으니까. 제가 기억하기로 1,361만 불이 한 것 같아요. 네. 와. 그 한국 돈으로 치면 얼마죠? 거의 한 160억? 좀 더 되죠. 요즘 환율로 하면 네. 170억 정도 되는 네. 돈이죠. 그까지는 상속세가 없지 않습니다. 아니 뭐 그 정도 있으면 증여를 있어봤으면 좋겠는데. 네, 증여를 받고 싶네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오신 분들이 그걸 제일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이렇게 돈을 줘도 이거를 수입으로 잡는 건가요? 라고 하는데 미국은 이제 기프트를 줬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그게 증여세나 이게 붙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제 한국에서 오신 분은 당연히 어색하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내가 내 애들한테 집을 물려줬다? 근데 세금을 안 내. 와, 이렇게 좋을 수가. 한국은 요즘에 양도소득세도 아마 9억 이상 넘어가는 아파트들은 네. 양도세가 많이 붙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산 기간에 관계없이 미국은 이 양도소득세라는 거가 개인으로 돼 있을 때 25만 불, 부부 이름으로 돼 있을 때 50만 불까지 면제가 되니까 이 부분도 이제 한국이랑 좀 틀린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도 미국 생활을 오래 했지만 좋았던 부분은 조금 여유롭지 않나. 시간적인 여유가 뭐 다른 것보다는 시간적인 여유가 한국보다는 좀 더 있지 않나 싶어요. 일하는 조건들도 그 미국은 거의 한 일주일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40시간을 풀타임이라고 인정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그 이외의 시간은 조금 더 가족이나 내가 하고 싶은 시간들을 즐길 수 있으니까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예.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한국에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와서 여기 와서 미국이 좋았던 부분은 나이가 이제 제가 이제 40대 중년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나이가 많이 많아졌다고 해도 새로운 일을 도전할 수 있다는 거. 네. 이렇게 그렇잖아요. 직장 한 곳에서 오래 다녀야 된다. 그 직장을 들어가면 평생 직장이다처럼 일을 해야 되는데 미국은 어느 직장이든 어느 직업이든 나이가 몇 살이든 도전할 수 있다는 거. 그 부분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한국은 나이가 어느 정도 있으면 어떤 새로운 일을 도전한다는 자체를 색안경을 끼고 봐버리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상 웬만한 기업들에서도 제 나이가 되면 이미 나갈 명예퇴직, 명예퇴직을 요청을 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뭔가 새로운 걸 또 찾아야 되거든요, 어차피. 그런데 한국은 새로운 길로 가는 게 좀 잘 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기처럼. 네.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뭐 신입사원을 해. 그런 생각을 안 하게끔 해주더라고요. 네. 저도 지금 봉수 씨가 얘기한 거랑 굉장히 같은 생각을 하고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미국에서는 학교를 가도 우리나라는 그 반의 나이가 많이 차이나 봤자 두세 살 이거밖에 없지만 미국은 자기가 직장을 다니다가도 공부를 해야 될 결심을 하고 내가 전문 분야를 더 배워야겠다 그러면 가서 공부했는데도 이상하게 생각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뭐 그거에 대해서 뭐 더 막 격려하고 그런 건 우리나라는 뉴스에 나오죠. 어느 연세 있으신 분이 다시 공부 시작했다 그러면 아 대단하다 뭐 이렇게 하는데 이 미국이라는 나라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가장 좋은 점은 자기 생각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어떤 제약이 없다라는 부분. 저는 사는 거는 어디 가서 살든 고충은 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국은 그 고충 말고도 주변을 돌아봐야 되는 이런 게 많은 반면에 미국은 자기가 한번 이거에 도전해보고 싶다라는 거에 내가 어떻게 살아왔던 거에 상관없이 뭔가를 결심하고 실행하는 거에 제약이 훨씬 더 덜하지 않나. 그리고 그게 또 마침 잘 되면 돈도 네. 한국보다 더 벌 수 있는 기회도 많이 있고. 기회 땅이죠. 그렇죠. 네. 그런 거에서 괜찮은 것 같아요. 뭐 우리나라 지금 봉수 씨 얘기한 것처럼 40 중후반으로 간 분들 직장 그만두게 되면 전부 통닭집 하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사실. 저는 닭집을 해도 미국이 낫다고 생각해요. KFC처럼 체인점이 될 수도 있고. 네. 그런 부분이 가장 미국에 갖는 사람들이 여길 오고 싶어 하는 그런 게 있지 않나, 그런 매력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해요. 저도 공감합니다.